지난 5월 31일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오늘 새벽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발사 2시간 30분여 만에 실패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연결합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도 발사를 실패했다고 북한 당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85일 만에 재발사가 이루어졌는데 실패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실패 이유는 이제 북한이 지금 주장에 따르면 3단계 비행 중에 비상폭발 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일단 3단이라고 불리는 부분이 비행이 약간 뭔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3단계 비행 중이라고 하면은 보통 2단 로켓일 경우에 3단 부분이 인공위성 부분 아닌가요? 3단 위에 보면 인공위성은 이제 우리가 페어링을 하는 보호 덮개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덮여 있는 건데요. 이제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비상폭발 체계 우리라고 봤을 때는 자폭 장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모든 발사체에는 그러니까 이 우주 발사체가 발사를 했을 경우에 비정상적으로 비행을 해서 지상에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자폭을 시키는데요. 이 자폭 장치가 오류가 발생했다고 북한이 밝혔습니다. 예. 북한이 지난 5월 31일에 정찰 위성을 발사했을 당시에요. 기술적 결함이 있다고 실패를 인정을 했었는데요. 또 이번에도 또 실패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실패를 인정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이번 이제 발사 실패의 원인은 우주 발사체 엔진이라든지 단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오늘 주장을 했어요. 단지 이제 3단 부분에 있는 자폭 장치가 오류를 일으켰다. 3단계만 오류가 있었다. 예, 3단계에 있는 자폭 장치. 북한 주장으로는 이제 비상폭발 체계가 오류가 있어서 실패를 했다고 주장했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이제 자폭 장치 하나의 문제만으로 실패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좀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먼저 공개를 한 거죠. 근데 이때 다 북한의 주장입니다.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2차 발사체에 대한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북한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지난 5월에 사용했던 엔진과 연료를 그대로 사용을 했을지 이 기술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있거든요. 다른 엔진이나 연료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엔진을 새로 개발한다는 거는 3개월 만에 엔진을 새로 개발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3개월 전에 북한이 천리마 1형 발사체가 발사를 실패했을 때 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 엔진 시험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도가 되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 지금 북한의 모습을 봐서는 그때 실패한 엔진, 그때 2단에서 제대로 연소가 안 되고 추락한 그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오류가 검증이 되었을 걸로 보여지고 그 오류를 확인한 데 발사를 한 것이죠. 실제로 엔진이나 연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은 좀 낮고요. 단지 근데 이게 자꾸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보통 북한이 이 천리마 1형 우주 발사체는 좀 다른 디자인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서방에서 사용하는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사용하는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1단 부분이 상당히 깁니다. 1단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길이인데 북한 같은 경우는 1단과 2단, 3단이 길이가 거의 비슷해요. 왜 이렇게 좀 했는지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제 설계된 우주 발사체다 보니까 좀 오류가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새로운 디자인으로 발사를 하다 보니 좀 오류가 또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5월에 실패한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를 발사했다가 또 실패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3개월이 실패 원인을 보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있는데 이번에 또 실패를 하면서 10월에 3차 시도를 하겠다고
또 공언을 했습니다. 10월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2개월이면 더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하나의 좀 뭐 선전인데요. 실제로 발사가 실패하자마자 뭐 입장을 내면서 다시 몇 월달로 예. 하고 지정을 하면서 하는 좀 사례는 없지요. 근데 예. 하지만은 우리가 뭐 텔레메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격 뭐 측정 장치가 있는데 네. 북한은 이제 뭐 탄도 미사일이나 우주 발사체나 발사하는 과정들을 지상에서 전부 다 모니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사가 실패했을 경우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는지 지상에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자폭 장치가 오류가 발생해서 실패했다고 하니까 예. 다른 부분들은 문제 없다고 하니까 뭐 2개월 만에 또 재발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근데 하지만은 우리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다 보는 거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재점검을 해야죠. 이 부분만 잘못됐다고 해서 이 부분만 수정해서 또 쓰면 또 다른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뭐 북한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 발사체 발사는 좀 네. 약간 우리가 비정상적인 이제 발사라고 생각됩니다. 예. 예, 보통 통상적인 발사는 좀 다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네, 지금 맞습니다. 예. 2개월 만에 다시 재발사를 뭐 할 수 있다라고 관측을 해주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하반기에 최우선 과제로 정찰위성 발사를 좀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성 발사에 좀 집착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뭐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죠. 예. 뭐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데 뭐 북한은 이제 과거에는 경제 상황 때문에 뭐 첨단 전력들을 다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대칭 무기라고 우리가 좀 부르는 뭐 핵과 미사일에 집중을 한 것이고 이제 핵과 미사일 집중이 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서 이런 뭐 첨단 전력이든 또는 재래식 전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21년 1월 달에 이제 8차 당대회를 우리가 좀 주목할 또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보면은 북한이 정찰 위성을 개발하겠다고 처음으로 좀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8차 당대회 때 언급됐던 무기 체계들은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정찰 위성만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죠. 예.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 봐서는 어떻게든 이 위성을 위성의 성능은 이제 뒤로 생각하더라도 예. 어떻게든 우주 공간에 궤도 올려서 이거를 성공했다고 선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시기에 좀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사를 두고서 한미 연합 연습, 한미일 정상회의 이렇게 한미일 공조가 좀 굳건해지는 상황을 의식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시기상 그렇다고 보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북한이 3개월 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아마 한미 연합 연습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예. 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이제 물론 이제 그때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은 우리 벌써 뭐 그 전에 이미 찾았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 연합 연습 즈음에 발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뭐 정상회의가 이제 열렸고 뭐 그에 따른 대응도 함께 하고자 이번에 발사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 북한의 위성 발사체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